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운송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사업 다각화와 더불어서 2차전지 물류사업 수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태용 로직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업 다각화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태용 로직스라고 한다면 상하이 컨테이너 오림지수가 중요하겠죠. 이 SCFI와 태용 로직스의 상승 강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제 배터리사의 본격적인 증설 투자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태용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액 60% 이상이 석유화학 수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용 로직스 같은 경우에 차트를 저와 함께 좀 간단하게 보시면 긍정적인 전망들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권에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로직스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정리해 왔으니까요. 좀 집중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태용 로직스 지켜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해상 운임 지수입니다. 이 매출액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SCFI, 즉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와 매출액의 상관성을 제가 본다고 한다면 이 상하 관계가 굉장히 크다는 거 이 표로 좀 한눈에 파악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희가 SCFI 지수와 매출액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평균 SCFI 지수를 본다고 하시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은요 811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이제 1275포인트 이렇게 좀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21년에도 3700포인트, 22년에 3400포인트에 이어서 22년 초반에는 이렇게 5,100포인트까지 좀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20년에서 21년 동안, 21년에서 22년 기간 동안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화물 물동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상 운임의 급등세를 기록을 했고요. 22년 초반에 이렇게 5,100포인트까지 급등을 하긴 했지만 이후에 공급망 차질이 완화가 되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에 각국의 경기 위축 영향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에 의해서 악재가 좀 지속되면서 이렇게 1000포인트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면서 봤을 때 태용 로직스의 매출액과 SCFI 지수의 상황이가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올라가면 태용 로직스의 매출액도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감소하면 이렇게 매출액도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바로 SCFI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걸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1000포인트에서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2500포인트가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홍해 물류 영향 등 이런 홍해 물류 대란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급등을 한다는 것 이렇게 바로 태용 로직스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SCFI 지수가 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거에 이렇게 SCFI가 매우 강한 동행성을 보인 만큼 만약에 약세를 또 보인다고 한다면 좀 외형 감소 요인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면은 2019년 IPO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M&A를 실시를 했죠. 그래서 좀 더 키워드리겠습니다.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요. 적극적으로 M&A를 통해서 뭐 국내 내륙 운송, 창고 사업이라던가 항공 운송업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좀 실시를 했고 결국에 이렇게 SCFI의 급락에도 불구를 하고 매출액이 3배 이상 이렇게 외형 규모가 커졌다는 것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19년과 2023년 비교해 본다고 하시면 SCFI가 유사했던 이런 평균 매출액 대비 3배 이상 증가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SCFI 지수가 더 상승을 하면서 태용 로직스한테 긍정적인 영향 끼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SCFI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 ISO 탱크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ISO 탱커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석유 화학 제품 운송에 특화된 컨테이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기존의 드라이 컨테이너에 비해서 안정성이라던가 환경 친화성, 경제성 등에서 좀 특장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 누수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안정성 측면에서도 이런 STS로 만들어져서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식이 강하고 내화성을 가지면서 경제성 측면에서도 좀 화물 적재가 가능하고 적은 인력으로 작업이 가능한 이런 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들이 ISO 탱크 사업과 좀 연결이 있죠. 바로 2차전지 관련인데요. 일단 지난 20여 년간 석유화학 이 대기업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었고,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국내 기업의 해외 2차전지 공장 투자 시설 물류 운송 그리고 공장 가동 이후에 2차전지 전해액 관련 액체 화물 운송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진출한 폴란드, 헝가리 등 유럽 지역에서 2차전지 물류 거점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법인을 설립을 완료를 했고요. 헝가리 진출 이후에 국내 대형 배터리 기업 그리고 현지에 동반 진출한 협력사의 동유럽 생산 설비 구축 관련 시설 물류 운송을 진행하면서 레퍼런스를 좀 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해보시는 부분이 향후에 배터리 공장 가동 시에는 ISO 탱크를 이용해서 2차전지 전해액 등 액체 화물로 물류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것 좀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태흥 로직스가 이러한 2차전지 물류 사업에 대한 수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태흥 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물류 사업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북미, 유럽 등 이 물류 수요 증가 지역 중심으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저와 함께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ISO 탱크 사업 살펴봤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바로 현재 태흥 로직스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 화학 제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태흥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화학의 수요 비중이 60에서 70%로 석유화학 제품의 운송에 특화된 국내 3PL 업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3PL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현재는 조금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 단가 회복 지원과 더불어서 물량 증가에 따른 이 주요 시장 내 공급 과잉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수출이 2.2%좀 감소한 모습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화학이 좀 수출이 증가를 하면서 태흥 로직스의 실적을 겨냥할 수 있을지도 저희와 함께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현재 태흥 로직스의 상황들 함께 살펴봤고요. 차트적인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흥 로직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다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는 조금 바닥권에 형성되어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출이 감소를 한다던가 아니면 ISO 탱크 사업이 조금 더 지연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전에 좀 지지를 받았던 이 전저점 부근대에서 지지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근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 중 하나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전망들 다소 보유를 하고 있죠. 일단 저희가 과거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같은 때와 비교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사업 다각화로 인해서 매출 3배 이상 성장한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더 사업 다각화를 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이 증가를 하면서 이런 2차전지에 관련된 수혜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업사이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들이 가시화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에 지지를 받았던 라인 때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돌파 후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 241선입니다. 장기도평선 241선과 전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가 겹쳐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근대 돌파 후에는 저희가 이 전에 이 매물대가 쌓여있는 이 라인대와 전 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지 돌파를 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태흥 로직스의 전적인 사업 매출의 현황 그리고 전망들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